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직권을 이루는 것은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광물의 특성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광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광물의 특성, 그러니까 그 광물만의 특이한 성질, 광물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면 어떤 광물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러면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광물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 광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영, 흑운모, 방해석의 겉모양과 색을 차례대로 관찰합니다. 황동석과 황철석은 겉으로 보이는 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음판에 광물을 그어 광물 가루의 색을 관찰합니다. 광물에 지질망치로 충격을 주어 부서지는 모양을 관찰합니다. 광물을 서로 긁어보고 어떤 광물이 긁히는지 관찰합니다. 묽은 염산을 광물에 떨어뜨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물의 특성은 결정형이에요. 결정형은 말 그대로 결정의 모양형이죠. 결정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정은 뭐냐면 아래 그림처럼 이런 광물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모양을 띠게 되는 고체예요.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띠는 고체를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흑연과 금강석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물마다 결정의 모양, 즉 결정형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광물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연과 금강석은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흑연과 금강석의 이 탄소 원자의 배열이 다르죠. 그래서 흑연은 이런 배열이기 때문에 얇은 육각판 모양을 보이는 거고요. 금강석은 이런 배열이기 때문에 팔면체 모양의 결정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물의 특성 중에서 결정형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결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유의 규칙적인 이 겉모양을 결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석영, 방에서 흑운모는 앞에 실험 영상에서 봤었잖아요. 정리해 보면요. 석영은 결정형이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각이 있는 기둥이죠. 이렇게 6개의 각이 있는 기둥 모양이 석영의 결정형이고요. 방해석의 결정형은
기울어진 육면체예요. 보다시피 기울어져 있는데 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 있다는 거죠.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면이 있는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이고요. 후구모의 결정형은 얇은 육각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데 6개의 각이 있는 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이죠. 6개의 각이 있는 판. 이것이 후구모의 모양이고요. 이거 3개는 사진을 보면서 결정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염은 이 염이 소금 염자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는데 소금이 광물 결정으로 성장한 것을 암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은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염의 결정형은 보다시피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딱 바를 정 6개의 면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바른데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이 정육면체 모양이 암염의 결정형이에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금강석의 결정형은 보다시피 팔면체예요. 즉 8개의 면이 있다는 거죠. 세어보면요. 위쪽에 4개의 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래쪽도 하나, 둘, 셋, 4개의 면이 있어서 총 8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이게 금강석의 결정형이고요. 이렇게 금강석의 결정형은 팔면체인데 이거를 보석으로 이런 식으로 잘 세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장석의 결정형은 보다시피 두꺼운 판 모양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두꺼운 판의 결정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물 결정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마그마인데요. 마그마는 광물들이 녹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융해가 되어서 혼합되어 있는 걸 마그마라고 하는데요. 마그마가 식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면서 규칙적인 모양의 결정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면서 이 결정이 점점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그마가 식어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각 광물이 고체가 되어서 광물의 결정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그마가 식을 때 가장 높은 온도 단계에서는 감남석이 고체 결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온도가 더 식으면 휘석이 고체 결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식으면 각섬석이 고체 결정으로 성장하고 더 온도가 내려가면 흑운모가 고체 결정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식으면서 온도에 따라 각 광물의 고체 결정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물의 결정이 성장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살롤이라는 물질을 갈아서 만든 결정입니다. 각각의 결정 조각은 수백만 개의 원자가 정렬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결정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이 녹습니다. 살롤에 열을 가하면 결정 내부의 원자의 정렬 상태가 깨어지고 원자는 뜨거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녹은 살롤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녹은 물이 식으면서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수백만 개의 원자가 규칙적인 형태로 결합합니다. 그림은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다시피 암석 속에 포함된 광물은 결정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생성될 때 여러 가지 광물 결정들이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 결정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면 광물이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정형이 제대로 잘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물의 특성 두 번째로 광물의 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은 겉으로 보이는 광물의 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종류의 광물은 대체로 같은 색을 보이고 있는데 섞여 있는 불순물의 성분에 따라서 색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석영은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 하는 게 석영이에요. 순수한 석영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영의 색깔은 무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한 석영에 다른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철이 불순물로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이 되는데 이거를 자수정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자자잖아요. 그리고 티타늄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분홍색이 돼요. 이거를 장미수정이라고 그래요. 장미 색깔이죠. 그리고 망간이 불순물로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노란색이 되고요. 이것을 황수정, 노랄 황자죠. 황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주요 조항 광물로 배웠던 이 광물의 색깔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장석은 색깔이 분홍색이나 흰색이 있고요. 얘는 분홍색이고요. 석영의 색깔은 이제 보통은 무색이고요. 휘석의 색깔은 녹색, 흑운모는 검은 흑이니까 검은색이고요. 각섬석은 색깔이 녹색이나 갈색의 각섬석이 있는 거예요. 감남석의 색깔은 황록색이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요 조항 광물 중에서 장석과 석영은 밝은 색을 띠고 있고요. 나머지 휘석, 흑운모, 각섬석, 감남석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의 차이점은요. 광물이 철 Fe와 마그네슘 Mg를 많이 포함할수록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요. 장석, 석영 같은 밝은색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휘석, 흑운모, 각섬석, 감남석 같이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물의 특성 세 번째로 좋은 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좋은 색은 이게 지금 조은판인데요. 조은판은 초벌구이한 건데 초벌구이는 흙을 빚어서 한 번 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을 조은판이라고 하고요.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때 조은판에 광물을 그었을 때 광물 가루가 나오겠죠. 이 광물 가루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판에 긁어서 나온 광물 가루의 색이니까 좋은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색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금, 황동석, 황철석은 서로 다른 광물이잖아요. 그런데 색이 노란색으로 같아 보여요. 이렇게 겉보기 색이 같아서 구별되지 않는 광물은 좋은 색, 즉 광물 가루의 색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 색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색을 이용해서 광물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좋은 색을 알아보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금, 황동석, 황철석은 색이 노란색이어서 겉보기 색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광물을 좋은 판에 그어서 좋은 색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금의 좋은 색은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 금 가루의 색이 노란색이라는 얘기고요. 황동석의 좋은 색은, 그러니까 황동석 가루는 녹흑색이에요. 그러니까 녹색과 검은색이 보이는 색깔이라는 얘기죠. 황철석의 좋은 색은 이렇게 황철석 가루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면 광물, 색, 좋은 색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금과 황동석, 황철석은 색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색은 다 달랐어요. 금의 좋은 색은 노란색,
황동석의 좋은 색은 녹흑색, 황철석의 좋은 색은 검은색이었어요. 여기서 광물 이름을 보면요. 황동석은 황, 노란 황자죠. 동은 구리동자예요. 그러니까 황동석은 노란색인데 구리가 들어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황철석도 노란색인데 철이 들어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그림에 있는 좋은 색을 보도록 할게요.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은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좋은 색은 다른 걸 볼 수 있죠. 흑음모를 좋은 판에 그으면 흑음모 가루의 색깔이 흰색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적철석을 좋은 판에 그으면 적철석 가루의 색은 붉은색인 걸 볼 수 있죠. 자철석을 좋은 판에 그으면 자철석 가루의 색은 검은색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은 색깔은 검은색으로 비슷하지만 좋은 색은 흰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겉보기 색이 비슷한 광물의 경우에는 좋은 색으로 각각의 광물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역시 광물의 이름을 보면요. 흑음모는 아까 얘기했죠. 검은색의 음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적철석은 이게 붉을적이죠. 그러니까 이 광물 가루가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철이 들어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철석은 자석자예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철이 들어있는 광물을 자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물의 특성 중에서 쪼개짐과 깨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에 실험에서 봤는데요. 광물에 힘을 가했잖아요. 광물을 망치로 때려서 힘을 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쪼개짐이라고 하고요.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방향성 없이 깨지는 성질을 깨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떤 광물은 쪼개지고 어떤 광물은 깨지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 쪼개짐을 갖는 광물의 경우에는 그림처럼 자, 이 그림에서 이 동그란 거는 원자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 선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선이 두 개가 있으면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큰 걸 의미하고요. 선이 하나만 있으면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한 걸 얘기하는데요. 쪼개짐을 갖는 광물은 이쪽 방향으로는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는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쪼개짐을 갖는 광물의 경우에는 힘을 가했을 때 원자의 결합력이 약한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깨짐을 갖는 광물은 보다시피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여기 방향이나 여기 방향이나 지금 다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모든 방향에서 다 비슷해요. 그 경우에 힘을 가하게 되면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모든 방향에서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방향으로 깨져버리게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광물은 쪼개지고 어떤 광물은 깨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휴지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요. 휴지를 찢어 봤을 거예요. 이 휴지를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찢어보는 실험이에요. 그럼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휴지가 있는데요. 휴지가 가로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세로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휴지를 이루는 섬유질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합이 약한 이런 세로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는데 결합이 강한 이런 가로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지가 않겠죠. 이런 휴지 실험과 유사하게 쪼개짐이 나타나는 광물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짐과 깨짐의 예를 들어볼게요. 후군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방해석의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방향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보다시피 광물이 쪼개질 때에는 광물의 결정형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후군모는 결정형 모양이 얇은 육가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쪼개질 때 얇은 육가판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방해석은 결정형 모양이 기울어진 육면체였잖아요. 그래서 쪼개질 때에도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깨지는 광물을 찾아보면요. 석영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불규칙한 모양으로 깨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흑요석도 힘을 주게 되면 불규칙한 방향으로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물의 특성 중에서 6번째 굵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굵기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실험에서 봤듯이 두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긁히지 않는 광물의 굵기가 긁히는 광물의 굵기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긁히지 않는 광물의 굵기는 커서 단단한 광물인 거고요. 긁히는 광물의 굵기는 작아서 무른 광물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광물의 굵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력이 강하면 광물의 굵기가 크겠죠. 반면에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이런 결합력이 약하면 광물의 굵기는 작아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모스 굵기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표준 광물 10개, 그러니까 표준 광물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10가지 광물을 골랐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스는 표준 광물 10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서로 긁어 모아서 상대적인 굵기의 순서를 정했어요. 이거를 모스가 정한 굵기계 해서 모스 굵기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스 굵기계는 여기 써있지만 광물의 굵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숫자가 클수록 단단해요. 그래서 1번이 활석이 가장 무른 거고요. 2번 석고, 3번 방해석, 4번 형석, 5번 인회석, 6번 정장석, 7번 석영, 8번 황호, 9번 강호, 10번 금강석으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인 금강석이 가장 단단한 광물인 거죠. 여기서 광물의 굵기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굵기가 3인 방해석이 굵기가 1인 활석보다 3배 더 단단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혀있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광물의 상대적인 굵기의 순서를 매겨놓은 숫자이지 광물의 굵기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광물의 굵기의 크기를 의미하는 그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스 굵기계의 순서를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데요. 암기 팁이 있어요. 암기 방법은 각 광물의 첫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건데요. 암기 팁을 보도록 할게요. 활석을 방해하는 형석을 인정 없는 석영이 황급히 감금했다. 그러니까 감금했다는 이제 가둬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문장으로 외우면 쉽게 모스 굵기계 10가지의 순서를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면요. 활석을 방해하는 형석을 인정 없는 석영이 황급히 감금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스 굵기계의 표준 광물 10가지를 다 알아봤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손톱, 동전, 못, 유리, 조음판 같이 다른 어떤 물질의 굵기를 모스 굵기계의 10가지 표준 광물과 비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굵기를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손톱의 경우에는 굵기가 2.5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손톱으로 석고를 긁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석고가 손톱에 긁혔어요. 그러면 손톱은 석고보다 더 단단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손톱으로 방해석을 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톱으로 방해석이 긁히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손톱보다 방해석이 더 단단한 거죠. 즉, 손톱이 방해석보다 더 무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결국 손톱의 굵기는 석고보다는 단단하고 방해석보다는 무른 거니까 손톱의 굵기는 석고와 방해석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2.5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스 굵기 계열의 표준 광물과 비교를 해서 굵기를 정할 때 두 광물 사이의 굵기이면 몇 점 5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실험을 해보면 동전의 굵기는 3.5고요. 못의 굵기는 4.5, 유리의 굵기는 정장석하고 똑같이 6, 조음판의 굵기는 6.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음판은 굵기가 6.5예요. 그랬을 때 굵기 7번 석영, 8번 황호, 9번 강호, 10번 금가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7, 8, 90번에 있는 광물은 조음판보다 굵기가 단단한 광물이니까 이 광물을 조음판에 긁게 되면 이 광물 가루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7, 8, 90에 있는 이런 광물은 조음판으로 광물 가루에 새긴 좋은 색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써있죠. 그래서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과 같이 조음판보다 더 굵기가 단단한 광물의 경우에는 광물 가루의 색깔을 확인하려고 할 때 망치로 광물을 잘게 부수어서 광물 가루의 색깔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스 굵기계 7, 8, 9, 10번의 광물은 이렇게 단단하고 또 아름답고 희귀해서 보석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석영은 수정이라고 해서 앞에서 사진을 봤고요. 8번의 황옥을 볼게요. 이게 황옥이고요. 말 그대로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이에요. 이 황옥을 가공한 보석을 토파즈라고 해요. 그리고 9번 강옥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석이 있는데요. 청색 강옥으로는 사파이어를 만들고요. 홍색 강옥으로 루비를 만들고, 녹색 강옥으로 에메랄드를, 보라색 강옥으로 아메지스트라고 하는 보석을 세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죠. 앞에서 사진을 봤어요. 자, 그러면 보석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많은 광물은 인간의 몸치장에 사용됩니다. 이 광부는 가장 가치 있는 광물인 보석과 같은 독특한 광물을 찾고 있습니다. 손으로 채굴하는 것은 매우 지리하고 성공도 확실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석을 비롯한 덩치 큰 광물 결정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석을 캐는 광부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광산에서는 귀금속에 널리 쓰이는 베러사이트를 생산합니다. 베러사이트는 커다란 단괴나 덩어리로 채굴되는데 이렇게 좋은 광석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립니다. 갈고 닦아놓고 보니 이 단괴에서는 아주 품질 좋은 베리사이트 보석이 나올 것 같군요. 세공 기술자의 손을 거치면 보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예술적인 기량으로 정밀하게 갈고 다듬어주면 자연 상태의 광물 결정이 아름다움과 가치가 뛰어난 보석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죠. 이 흠없는 에메랄드와 같이 뛰어난 보석을 얻으려면 원석도 훌륭해야 하고 가공 기술도 훌륭해야만 합니다. 세계 제1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몇 점의 뛰어난 보석들. 예를 들면 푸른색의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이제 스미소니언 협회의 일부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자연사 국립박물관의 귀중한 소장품이 됐습니다. 광물의 특성 7번째는 염산과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해석은 염산을 뿌려주면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방해석은 탄산칼슘 CaCO3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탄산칼슘 CaCO3는 염산 HCl과 반응하게 되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녹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거품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일어나게 되면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번째 광물의 특성은 자성이고요. 자성은 자석자 성질성이니까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석의 성질은 이렇게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석의 성질, 자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철석은 자석의 성질을 띠는 철이 들어있는 광물을 자철석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철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철석을 자석으로 사용했어요. 이처럼 자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은 자철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쭉 다 배웠는데 이와 같은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광물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물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광물이 이용되는 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유리창이 있고요.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석영이라고 하는 광물은 주로 모래에서 얻고요. 그리고 석영에서 규소를 얻는데요. 규소를 가지고 유리 제품이나 반도체를 만들어요. 반도체는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모래로 유리를 만든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 노란 모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얀 백사장에 있는 그 하얀 모래가 있습니다. 예. 그 모래 속에 들어있는 규소라는 그 성분이 유리 속에 함유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규석, 이것이 바로 유리의 원료가 되는 돌덩어리. 이 돌이 잘게 부서지면 규사라는 모래가 되고 규사와 함께 소다회, 석회를 적절히 배합해 1500도씨의 용광로에 넣어 녹이면 바로 끈적끈적한 젤 상태의 유리가 되는 것이다. 윤광로에서 기행판으로 찍어서 꺼낸 유리를 입으로 불고 틀에 넣고 돌리기도 하면서 식히고 굳혀서 모양을 만들면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컵과 유리병이 만들어진다. 그림에 다리미가 있어요. 운모라고 하는 광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다리미 안에서 절연체로 이용되고 있고요.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끈타절, 연결연, 물체체니까 연결을 끊어주는 물체. 그러니까 열이나 전기를 끊어줘서 열이나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물체, 그거를 절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운모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절연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흑운모라고 하는 광물을 배웠는데 흑운모는 운모 중에서 이제 검은 색깔의 운모를 흑운모라고 하는 거예요. 흑운모는 운모의 한 종류고요. 운모에는 여러 종류의 운모들이 있어요. 그림에서 전선이 나오는데요. 황동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이 동이 구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황동석에서 얻은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선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리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쓸모와 경제성을 갖춘 광물이 들어있는 암석, 즉 광석을 얻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땅속을 깊이 파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채굴한 결과 그러한 광석의 부존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지역도 많습니다. 미국 유타주 빙엄에 있는 이 노천 구리광산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캐낸 암석에는 여러 종류의 구리광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석의 구리 함량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구리 생산량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광석을 캐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금속인 구리가 이곳에서 아직도 생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보존량은 점차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주요 광물들의 보존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원 보호와 재활용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황동석을 채취한 다음에 채취한 황동석을 가열해서 녹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리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리고 분리한 구리를 고체로 굳혀서 이렇게 구리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 보석이 있네요. 금강석이나 강옥처럼 색과 빛깔이 아름다운 광물은 장신구를 만드는 데 이용되잖아요. 이렇게 금강석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 장신구를 만들었고요. 이 보석은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화장품이 있네요. 활석은 모스 굽기계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굽기가 무르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활석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광물은 성질이 다르고요. 성질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